자, 우선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. 앞에 보겠습니다. 우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죠? 이제 가장 큰 틀부터 여러분이 짜주시면 됩니다. 자, 큰 틀이라고 하면은 나눠볼 수 있겠죠?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어떤 나중에 사이트를 만든다 할 때도 이게 박스를 쳐보면 좋습니다. 엘리먼트가 몇 개인지. 그럼 우선은 이렇게 크게 감싸는 게 하나 있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구역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뭐 이쪽만 쓰고 있고, 이거는 뭐 4등분 해도 되고 아니면 2등분해서 하이트 값을 뭐 50만 써도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 얘네 셋 이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섹션으로 크게 하나 감쌀 거고요. 그 다음 내부 곱하기 2 할 겁니다. 그럼 내부 태그가 두 개 만들어지겠죠? 그리고 그 밑에 div 곱하기 3 해서 내부 밑에 div 3개씩 이렇게 두겠습니다. 자, 지금 섹션 밑에 내부 있고 내부 밑에 div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 구조는 뭐 이렇게 돼요. 그 다음 이제 섹션한테 보더 10픽셀 솔리드 블랙 줘볼게요. 자, 이렇게 칠해져 있고,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위드 값을 잡았는지 보려면 줄여보면 됩니다. 근데 보니까 위드 값이 이때랑 이때랑 다르죠? 그쵸? 그렇다는 건 여기가 픽셀 값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. 만약에 픽셀이었다면은 이렇게 늘리던 줄이던 아마 여기가 값이 똑같았겠죠? 근데 이제 퍼센트인 것 같으니까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, 그 다음 탑 10%라 할까요? 그 다음 레프트 10%, 바텀 10%, 라이트 10% 하면은 내 면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. 자, 얘는 보더값 준 거고, 여러분 이 4개가 먹으려면 당연히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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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비율에 맞춰서 각각 10%씩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위드 값이나 하이트 값 딱히 안 주고도 이렇게 채울 수 있다 라고 어제 배웠었어요. 그리고 지금 섹션 밑에 내부가 있죠? 이렇게 내부. 자, 내부한테는 이제 부모의 반절, 그 다음 얘도 반절. 당연히 옮기려면은 포지션 앱솔루트, 앱솔루트죠. 자, 그러면 앱솔루트는 유령의 역할도 있지만 유령의 집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릴레이티브 없는데 이렇게 하면 각각 다른 유령인가요? 하실 수 있는데, 이제 섹션 밑에 내부가 있죠. 그리고 얘도 앱솔루트, 얘도 앱솔루트 일 때는 이제 여기서 얘는 유령이면서 유령의 집 역할도 같이 맡게 됩니다. 다음 탑 0, 레프트 0. 자, 얘도 보더를 한번 칠해볼게요. 한 5픽셀 정도. 보이시죠? 자, 지금 여기에 두 개 겹쳐 있는 겁니다. 근데 그중 하나는 띄워놔야 되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? 클래시 딱히 안 줬죠? 안 줬으면은 선택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?
NTH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세컨드 차일드 같은 건 없어요. 그래서 얘한테는 탑 0은 그대로 줄 거고, 다음 라이트 0 해봤자 안 먹죠. 레프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레프트를 오토로 풀어주셔야지 이렇게 움직입니다. 자, 여기에 공간이 생긴 이유는 보더값 때문입니다. 보더값 때문에. 여기 있는 이 보더값. 근데 제가 이쯤에서 요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. 저는 어떤 레이아웃의 위치값,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땐 보통 보더나 백그라운드를 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는 보더보다는 보통 아웃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면 보더랑 아웃라인은 뭐가 다르냐? 자, 보더는요, 잘 보시면 제가 100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보이시죠? 계속 막 줄어드는 거. 그쵸? 근데 아웃라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앱솔루트처럼 이렇게 떠다녀요. 얘가 레이아웃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아웃라인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뭔가 화면을 넘어갈 것 같다 하면은 그땐 이제 보더로 확인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보더로 해야 된다, 무조건 아웃라인으로 해야 된다, 이런 규칙 같은 건 없고, 이제 때에 따라서 내가 레이아웃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보더보단 아웃라인이 좋다.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보통 보더 칠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. 자, 그래서 얘 위치값도 확인해봤고,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. 3픽셀 하겠습니다. 그래도 잘 보이시죠? 그 다음 이제 div 칠해볼게요. 밑에 div가 있습니다. 지금 위드는 30% 정도 해볼까요? 하이트 30%.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다음 보더가 있으니까 3픽셀 솔리드 블랙 하겠습니다. 이렇게 칠해지죠?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당연히 얘도 앱솔루트가 돼야지 우리가 탑이나 레프트 값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잘 보세요. 지금 div 유령이죠? 그리고 내부 유령입니다. 내부는 유령이었는데 이제 div가 또 유령이 되면서, 그러니까 앱솔루트가 되면서 얘는 유령 역할도 맡고 있고, 그 다음 유령의 집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섹션 역시 내부가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섹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령의 집 역할도 맡고 있고, 이제 유령 역할도 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좀 복잡한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 유령의 집을 두고 싶은지, 뭘 유령을 만들고 싶은지,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nth child 1. 자, 첫 번째부터 이제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겠습니다. 한 10%? 레프트 10%? 제가 기준값을 딱히 안 줬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그 다음 2. 뭐 오토로 풀어줄 필요도 없겠죠? 2는 한 15% 할까요? 15%.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20.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보겠습니다. 골드. 다음 마지막 30. 세 번째 거 30. 자, 요렇게 눈대중으로 옮겨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더 옮기셔도 됩니다. 만약에 나는 얘처럼 좀 꽉 채우는 화면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 갭을 좀 더 키우시면 되겠죠. 20, 얘는 뭐 30,
그 다음 얘는 45. 뭐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끝났죠? 그런 다음 얘 지금 얘 두 번째 거가 맨 앞에 있죠? Z인덱스를 뺀 겁니다. 이거는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얘를 찾아가야겠죠?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. 자, 보더를 한 5픽셀 솔리드 레드 해볼게요. 자, 이 중에서 누구? 얘 선택해야 되죠? 그쵸? 그러려면은 NTH로 들어가야 됩니다. 두 번째 거. 자, 얘 선택했죠? 지금 보더 레드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얘 밑에 있는 div 하면은 얘네들이죠? 얘네들. 근데 이 중에서도 누구? 두 번째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nth child 2 라고 해주시면은 두 번째 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요거를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얘한테 뭐 하겠다? z인덱스 값을 1로 두겠다. 1로 두던 뭐 아니면 999로 두던 상관없습니다. 그냥 남들보다 앞서 있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 만들기 끝입니다. 생각보단 간단하죠?